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워볼 것은 DeepQ 러닝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DQN이라고도 하죠. 강의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DeepQN에 대해서 배워보고 DQN의 두 가지 핵심 아이디어인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DQN의 여러 가지 변형 형태인 멀티스텝 러닝, 더블 DQN, 프라이어리타이즈드 리플레이, 그리고 듀얼링 DQ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Q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QN은 뭐냐면은 2013년에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모델이 되는데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의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DQN을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냐면은 이 아타리 게임즈라는 게임을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풀게 됩니다. 여기서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게임을 할 때 뭐 스크린을 눈으로 보면서 스크린을 눈으로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뭐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런 액션을 취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모델한테 사전에 어떠한 이 게임에 대한 룰을 뭐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 스크린만을 보고 액션을 취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엔드 투 엔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타리 게임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브레이크 아웃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벽돌 깨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이 있으면은 위에 벽돌이 이렇게 막 있고, 아래서 우리가 이 핑퐁 라켓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이 공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튀겨서 위에 벽돌을 다 깨는 그런 게임인데, 유튜브에 뭐 아타리 게임즈 브레이크아웃 solving breakout by DQN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얘가 실제로 이 게임을 이 깨는 그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엄청 못하다가 나중에는 뭐 거의 인간을 능가해서 이 게임을 엄청 잘하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신기하고,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에도 뭐 이 DQN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되게 이제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이제 AI 어떤 분야에서 이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DQN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메소드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DRL이 아니고 그냥 RL이죠. Reinforcement Learning. 그래서 이것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Qlearning인데, Qlearning은 학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Q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Q테이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 모두 Q 값을 테이블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그 테이블 중에서 몇 개의 값씩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Q 러닝 같은 reinforcement learning의 최대 단점은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 스페이스나 액션 스페이스가 엄청 많아지거나 아니면 컨티뉴어스가 되면은 얘가 이제 감당을 못해서 해결을 못하게 되는 게 이제 그냥 reinforcement learning의 최대 단점이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한 것이 DQ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QN은 매우 크거나 심지어는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갖는 문제의 경우에도 해결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액션 스페이스는 여전히 디스크리트 합니다. 그래서 액션 스페이스는 확장시키지 못했지만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매우 크거나 아니면 연속적인 경우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DQ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QN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기존의 Q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Q 네트워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Q 네트워크라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인데 인풋이 뭐 아타리 게임즈의 경우는 이런 게임 화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그리고 아웃풋이 이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에 대해서 모든 액션에 대한 Q 밸류가 아웃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이 실제로 아타리 게임즈를 해결하는 DQN에 사용된 Q 네트워크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하나가 아이고 이 하나가 이 브레이크아웃 게임의 스테이트 중에 하나, 이미지 하나가 되는 건데 이제 이 게임을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공의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의 움직임을 우리가 캡처를 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이미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4개의 연속적인 이미지를 인풋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의 디멘션이 실제로 뭐 원래는 더 큰 픽셀인데 이거를 이제 다운그레이딩을 통해서 84 곱하기 84 곱하기 4의 디멘션을 갖는 인풋이 이제 이 Q 네트워크의 인풋이 되는 거고, 이거를 뭐 CNN을 통해서 256의 개수를 갖는 피처 벡터로 이제 단순화를 시켜준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아웃풋은 어떤 이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한 Q 밸류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아웃의 경우는 우리가 이 라켓을 왼쪽으로 옮길지 오른쪽으로 옮길지 액션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아웃 게임의 경우는 아웃풋이 아마 Q, ST, A 뭐 0번째 거, Q, ST, A 첫 번째 거, 이게 뭐 왼쪽이 되고 이게 오른쪽이 되겠죠. 이렇게 아마 아웃풋이 2개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나이브 DQ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DQN이라는 거는 이제 Q 러닝으로부터 가장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DQN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Q 러닝에서 업데이트 과정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Q 테이블이 이 타겟 값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알파는 러닝 레이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Q 테이블의 값이 타겟보다 작으면은 이 값이 양수가 돼가지고 기존 Q 값에 더해주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돼서 업데이트되는 Q 값이 타겟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겠고, 뭐 Q 값이 타겟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 괄호 안의 값이 음수가 돼서 기존 Q 값에서 어떤 값이 마이너스 되는 형태로 업데이트가 진행돼서 이 식을 이 식을 사용해서 점점 업데이트를 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Q 테이블의 밸류들이 이 타겟 값을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Q 러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잖아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는 이 타겟은 벨만 이퀘이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스테이트하고 아니지 어떤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 expected retur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Q 러닝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더 이상 Q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Q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타겟과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의 민 스퀘어드 에러를 사용해서 루스 펑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식으로 표현된 게 이 줄이 되는데요. 이때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는 우리가 타겟의 형태, 이제 타겟 밸류를 따라가고 싶게,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싶은 그 큐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큐 러닝의 경우와 식의 형태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 타겟 밸류와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 밸류의 차이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통해서 루스 펑션을 정의해 준 거고, 그러면은 이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가 타겟 밸류를 따라가도록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하려면은 이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세타에 대해서 이 루스 펑션을 미분한 다음에 그 세타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방식을 통해서 세타를 업데이트 해주면은 세타가 이제 점점 타겟 값을 따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정확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겠죠. 그래서 나이브 DQ에는 이 민 스퀘어드 에러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뭐냐면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하나의 이그젠플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게 이 나이브 DQN에서는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와 이 타겟에서 사용된 타겟 네트워크가 똑같은 네트워크라는 점을 한번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브 DQN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보면은 먼저 ST라는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Q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한 Q 밸류를 구한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큰 Q 밸류에 대한 액션을 취하면은 그게 이제 디터미니스틱 폴리시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입실론 그리디 방식으로 액션을 선택해서 입실론만큼의 확률로는 랜덤 액션을 선택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하이스트 큐 밸류를 갖는 액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액션을 선택하는 거고, 그렇게 액션을 선택했으면은 그거를 environment에 넣어서 이 state st에서 액션 at를 취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reward하고 next state를 얻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st, at, rt 플러스 1, st 플러스 1으로 이루어진 이 튜플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 튜플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통해서 앞서 저희가 봤던 그 루스 펑션 식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정확히는 그 루스 펑션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이브 DQN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 샘플 간의 temporal correlation이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브 DQN에서의 타겟이
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매 스텝마다 계속 값이 바뀐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의 경우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 우리가 뭐 온라인 러닝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아타리 게임즈를 푸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받는 스테이트가 시간적으로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 코릴레이티드 되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데이터가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으면은 이제 학습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또 이 나이브 DQN의 루스 펑션을 보면은 이 타겟 값이 이터레이션을 진행함에 따라서 어, S도 바뀌고 이 Q 네트워크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타겟 값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가 타겟 타겟 값을 따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대상이 계속 매 이터레이션마다 바뀌게 되니까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문제는 리플레이 버퍼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해결을 하고, 두 번째 문제는 타겟 네트워크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브 DQN에서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해서 프로블럼 1을 해결했을 때,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프로블럼 2를 해결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실제로 각각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성능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이 DQ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플레이 버퍼와 타겟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리플레이 버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블럼 1이 뭐였는지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시간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점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이 샘플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맨 처음에 이 샘플 데이터가 얻어지면은 이것을 리플레이 버퍼라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몇 가지의 샘플을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 그 고른 샘플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샘플 데이터를 받는 대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얘를 일단 리플레이 버퍼에 넣은 다음에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예를 들어서 200개의 샘플을 뽑아서 그것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리플레이 버퍼의 이 용량을 10만이라고 치면은 이 중에서 200개를 랜덤에서 뽑는 거니까 이 랜덤하게 뽑힌 200개의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그 이그젠플들은 타임리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템포럴 코릴레이션 이슈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크닉은 먼저 당연히 이 샘플드 데이터 간의 템포럴 코릴레이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니 배치를 지금 사용해서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예를 들어서 200개를 뽑은 그 데이터셋을 우리가 미니 배치라고 하는데요. 이 미니 배치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학습 효율이 올라가서 러닝 스피드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그렇지 않을 때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데이터들이 리플레이 버퍼에 들어가면서 여러 번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샘플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에피션시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이브 DQN에서 리플레이 버퍼를 적용한 경우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과 2는 나이브 DQN의 경우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ST, AT, RT 플러스 1, ST 플러스 1 이렇게 튜플을 구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리플레이 버퍼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계만큼의 익스피리언스들을 뽑아서 미니 배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계의 미니 배치를 통해서 Q 네트워크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리플레이 버퍼 사이즈를 아까처럼 10만이라고 치고 미니 배치의 사이즈를 200이라고 치면은 뭐 맨 처음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얘를 점점 넣다가 얘가 10만보다 많아지면은 뭐 제일 먼저 저장됐던 이 익스피리언스를 그냥 버리고 새로운 거를 넣는 방식으로 리플레이 버퍼는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이 중에서 200개를 뽑는데 그냥 랜덤하게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 순으로 들어왔긴 하지만 그 중에서 랜덤하게 200개를 뽑는 거니까 그 뽑힌 2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템포럴 코릴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리플레이 버퍼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타겟 네트워크 테크닉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는 거냐면 나이브 DQ에는 타겟이 자꾸 움직여서 그것을 학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타겟 네트워크 테크닉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 Q 네트워크를 좀 이제 가만히 고정시켜 놓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활용하냐면은 일단은 잠시 이제 얼려놓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타겟 Q 네트워크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얼려놓은 다음에 조금 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이 된 것에 대한 파라미터를 다시 타겟 Q 네트워크한테 똑같이 업데이트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건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은 기존 나이브 DQN에는 그냥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하고 타겟 Q 네트워크가 똑같은 그냥 Q 네트워크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파라미터로 세타를 갖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임프루브먼트가 이루어진 거냐면은 이거를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로 사용하고 타겟 Q 네트워크는 이제 햇을 붙여서 Q 햇 그리고 그 타겟 Q 네트워크에 사용된 파라미터를 세타 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두 개를 따로 정의한 다음에 이 학습이 진행될 때는 얘를 잠깐 동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얘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타겟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한테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타겟 Q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거고, 그래서 세타 햇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닌 레귤러 인터벌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것이 타겟 네트워크 테크닉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를 적용한 DQN의 루스 펑션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타겟 큐 네트워크와 비헤비어 큐 네트워크가 서로 다르다는 점.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뭐랄까 비헤비어 큐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타겟 큐 네트워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더 빨라지고, 그렇다고 이 타겟 큐 네트워크를 영원히 업데이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타겟 큐 네트워크가 완전한 아이디얼한 큐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업데이트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뭐 매 이터레이션마다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0번 이터레이션 할 때마다 한 번씩 이 세타 햇의 값을 그냥 세타로 똑같이 맞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레이 버퍼하고 타겟 네트워크 테크닉을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 DQN의 루스 펑션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 타겟의 Q 네트워크에 이제 햇이 붙은 점, 이 말은 타겟 네트워크가 사용됐다는 거죠. 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민 스퀘어드 에러에 대해서 하나의 이그젠플에 대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그 이그젠플을 리플레이 버퍼에 먼저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리플레이 버퍼에서 비개만큼의 이그젠플을 뽑아서 미니 배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미니 배치에 있는 값들을 사용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이제 리플레이 버퍼 테크닉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 루스 펑션에 적용을 한 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미니 배치 안에 있는 B개의 이그젠플에 대해서 이 값들을 모두 계산해 준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통해서 루스 펑션을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델에서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는 루스 펑션을 직접 구하지는 않고, 이 루스 펑션의 그레디언트 식에 이 적절한 값들을 넣어주는 형태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방식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DQN의 전체적인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맨 처음에 이 스테이트 ST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q 밸류를 얻고, 여기서 입실론 그리디 폴리시를 사용해서 액션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가 사용됐다는 점 이제 인지해 주시고, 이 타겟 q 네트워크는 그 업데이트 할 때만 사용되고 나머지에서는 모두 이제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얻은 액션을 이 environment에 넣어서 이 스테이트 ST에서 액션 AT를 취할 경우에 얻어지는 리월드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구해서 다음과 같은 튜플을 얻습니다. 이제 이거를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리플레이 버퍼에 넣은 다음에 이 리플레이 버퍼에서 비개만큼의 이그젠플을 무작위로 골라서 미니 배치를 형성해주고, 이 미니 배치를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의 업데이트가 진행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텝 4를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비계만큼의 미니 배치, 비계만큼의 이그젠플을 뽑았어요. 여기서 이제 각각의 뭐 이그젠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i번째 이그젠플의 민스퀘어드 에러를 구해주게 될 건데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먼저 이 타겟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i 플러스 1번째의 스테이트를 타겟 q 네트워크에 넣어서 얻어지는 q 값 중에서 가장 큰 q 값을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 q 햇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감마는 주어진 값이고 이 리월드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거고, 이 behavior q 네트워크의 값은 이 state st를 behavior q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나오는 q 밸류 중에 여기서는 맥시멈 q 밸류를 골라주는 게 아니고 주의해야 될 게 액션 a i를 선택했을 때 그때의 q 밸류를 우리가 뽑아줘야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루스 펑션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i번째 이그젠플에 대한. 그래서 루스 펑션을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그레디언트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모든 이그젠플에 대해서 모두 구해준 다음에 그것을 평균을 구해주면은 이제 한 스텝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는 거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해서 비헤이비어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세타에 대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스텝이 끝난 거고, 뭐 every C 스텝마다는 이제 타겟 q 네트워크도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해 줘야겠죠. 그 업데이트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현재의 그때의 세타 파라미터를 그대로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DQN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DQN의 수도 코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behavior q 네트워크에 대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랜덤 웨이트로 이제 맨 처음에 정의를 해주는 거고, 타겟 q 네트워크의 경우도 behavior q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와 똑같이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레이 버퍼의 사이즈도 우리가 정해줘야겠죠. 아니, 사이즈 n.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첫 번째로 등장하는 포문이 매 에피소드마다 반복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포문이 매 스텝마다 반복이 되는 거네요. 이제 매 에피소드마다 어떤 것이 반복이 되냐면은 이게 이제 x1은 set of image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매 에피소드가 맨 처음 시작이니까 그 게임의 시작 화면이 되겠죠. 그거를 set of, 그러니까 우리가 아타리 게임의 경우는 이 무브먼트를 캡처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4장씩 합쳐가지고 스테이트를 만든다 했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스테이트가 정의를 해주고, 이것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줘서 이제 파이1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게임이 시작될 때마다 이 초기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주고 매 스텝마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이제 t번째 스테이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 파이 t를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에 넣어서 얻어지는 여러 q 밸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q 값을 갖는 액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제 AT를 골라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이것을 항상 고르면은 그거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인데 그거는 아니고 우리는 입실론 그리디 방법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의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주는 방식으로 액션을 이제 선택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액션을 에뮬레이터는 이제 일종의 인바이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인바이러먼트에 넣어서 리워드하고 넥스트 이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넥스트 이미지를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넥스트 스테이트를 얻어주는 거고, 그래서 S, A, R 그리고 S까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 튜플이 완성이 됐고 우린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리플레이 버퍼에 먼저 넣어준 다음에 리플레이 버퍼에서 B개만큼의 트랜지션을 골라 주어서 미니 배치를 만들어 주고 그 미니 배치의 안에 있는 모든 이그젬플에 대해서 타겟의 값과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의 값을 구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루스 펑션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말은 루스 펑션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그레디언트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니 배치 안에 있는 모든 이그젬플에 대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구해주고 그 값을 통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통해서 비헤이비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인 세타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거고 학습이 진행된 거죠. 그게 이제 매 스텝마다 일어나는 일이고 다음은 every C 스텝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 스텝마다 하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예를 들어 뭐 C가 200이면은 200 스텝마다 한 번씩은 타겟 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다음과 같이 비헤이비어 큐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와 똑같이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제 타겟 큐 네트워크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DQN의 수도 코드가 되겠습니다.